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사회문화 1 제시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사회문화 1은 아웃소싱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아웃소싱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은 자, 아웃소싱에서 되게 중요한 이게 비용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 아웃소싱 중에 하나인 OEM,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은 ODM을 각각 설명하면서 OEM과 ODM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제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웃소싱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 중에 선생님 좀 오늘 입고 있기도 하지만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죠. 자, 근데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그러면 나이키라는 회사 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옷이나 신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실제로 거기서 만드느냐?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다른 나라, 뭐 예를 들면 무슨 약간 조금 못 사는 나라 국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좀 싼 국가 또는 이제 무슨 이게 다른 회사, 그런 제조 회사 같은 데다가 이제 이렇게 맡겨서 생산을 하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웃소싱을 이제 언제 하는 건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서부터 해가지고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아웃소싱의 개념부터 설명을 합니다. 자, 개념이에요. 자, 개념은 자,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부서 또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부서나 업무에 대해서 외부에 위탁하는 것. 자, 외부에 위탁하는 것을 우리가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탁하기 때문에 이게 위탁을 받은 회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외주업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위탁을 받은 회사를 우리가 외주업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외주업체한테 아까 이제 나이키가 이거 만들어줘 라고 하는 예를 들면 어디라고 할까요? A라는 국가에 있는 아주 인건비가 싼 어떤 제조회사한테 이걸 맡겼다 라고 하면 그 A라는 회사, A 국가에 있는 이 B라는 회사가 외주업체가 되는 거고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주문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문업체가 되는 것이고 이걸 주문을 받아서 실제로 생산하는 회사를 외주업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말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 되게 익숙하게 자주 이렇게 들어본 말들이라서 이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자, 이 개념을 설명하고 나서는 자, 그럼 이 외주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 회사 내부에서 생산을 할 것이냐 내부에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외주 아웃소싱을 줄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때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판단하게 되는데 이 판단을 할 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핵심 역량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산업 중요도라는 거예요. 자, 산업 중요도라고 하는 건데 이 개념이 약간 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좀 명확하거든요. 근데 산업 중요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산업 중요도의 개념이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회사가 판단하는 이 기업이 판단하는 기업마다 이게 이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전체 산업에서 이게 지금 요 일이 되게 중요한 성공 요소이다. 되게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걸 산업 중요도라고 하고 핵심 역량은 그 회사만 갖고 있는 타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고유의 경쟁력 을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핵심 역량은 다른 기업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랜드 파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 브랜드 파워 있지? 그 브랜드 파워가 사실은 핵심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산업 중요도라고 하는 건 이 회사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공 요소. 이 기업의 성공 요소. 자, 이 산업에서 전체 산업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성공 요소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이 핵심 역량 같은 건 약간 좀 우리가 눈에 되게 가시적으로 딱 보이거든요. 근데 산업 중요도는 그 기업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하는 건데 자, 이건 지금 첫 번째 문단이 조금 길어요. 첫 번째 문단이 자, 그럼 핵심 역량과 산업 중요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핵심 역량 그리고 산업 중요도가 있잖아요. 자, 핵심 역량도 맞고 산업 중요도도 되게 인정을 받는 애다. 라고 하면은 자, 얘는 아웃소싱을 주면 안 됩니다. 아웃소싱을 주지 말고 이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나이키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나이키라는 회사라고 생각해보면, 자, 이거는 핵심 역량이고 산업 중요도인 게 뭐겠어요? 디자인인 겁니다.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약간 기능. 그러니까 신발만 좀 갖고 갈까요? 자, 신발에서 이게 발을 편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육상 선수가 달리기를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농구 선수들이 약간 딱 멈추고 막 이런 것들 할 때 잘 버티는 그런 약간 기술이 있죠. 디자인이나 약간 기술, 이런 것들을 핵심 역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그러면 아웃소싱을 주지 않고 그 기업에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 이게 핵심 역량은 맞는데, 자, 산업에서의 중요도는 없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것이 지금 이 업무가 이 회사를 성공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애는 아닌 거지. 근데 핵심 역량이라는 건 뭐냐? 자기 회사만 갖고 있는 고유의 경쟁력인 건 맞아. 자, 그런데 산업에서는 그렇게 큰, 엄청, 이 성공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자, AS 같은 게 그렇죠. 자, 이게, 이 나이키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술과 디자인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이걸 AS를 못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그 밑창이나 이런 것들 AS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AS 같은 게 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회사에서 굉장히 큰 돈이 되거나 엄청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뭘 한다고 그러냐? 분사한다고 해요. 분사는 뭐냐면 요 부서만 따로 회사를 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지만 무슨 어떤 자동차 회사도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따로 갖고 있거든. 그래서 본사에서 분리시켜가지고 하부 기관이나 하부 사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이거 외주업체랑은 좀 다르게 그 회사를 하나 조그맣게 한 부분을 쪼개가지고 다른 회사 하나를 만드는 거죠. 약간 계열사처럼 만드는 걸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핵심 역량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산업에서 성공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마케팅이 있을 수 있고요. 마케팅이나 영업,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거나, 혹은 무슨 이런 것들 있죠.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성공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긴 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 회사만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다른 회사들이 더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나이키를 홈페이지를 약간 무슨 약간 무슨 11번가? 쿠팡? 이런 회사들이랑 전략할 수도 있겠죠. 그죠? 마케팅이나 영업 같은 경우를 이제 핵심 역량은 아니지만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네 번째가 핵심 역량도 아니고 산업에서의 중요도도 떨어지는 것들 있죠? 이런 애들을 아웃소싱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선생님 이거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고 이게 기업마다 이 판단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마케팅이나 영업 자체가 핵심 역량일 그러니까 이게 핵심 역량이자 이 산업에서 중요도가 높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막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되게 고정적인 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이 신발을 만드는 것이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핵심 역량이고 이게 산업에서 되게 중요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약간 이 신발 같은 경우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예를 들면 반도체를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제작 기술은 핵심 역량이자 산업 중요도가 되게 높겠죠. 근데 신발이나 옷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사실은 어떤 기업 이걸 만들 수 있는 제조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역량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제조 자체는. 그리고 산업에서의 중요도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A라는 회사한테 맡겼는데 이 회사 잘 못해. 그럼 B 회사로 옮길 수 있고 C 회사로 옮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회사만 갖고 있는 이 나이키라는 회사만 갖고 있는 역량은 여기에 있고 이거는 이게 맡겨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애들이라는 거죠. 이게 대체가 가능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좀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로 문제를 내기에는 사실은 이게 너무 애매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로 문제를 낼 수는 없겠지만 약간 이런 개념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 내신에서 문제를 낸다고 하면 자, 이거는 이게 학교 선생님이 어떤 기업에 대한 이게 설명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 주실 겁니다. 자, 이건 핵심 역량이고 이건 산업 중요도가 높아. 그리고 이건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정해 주실 거예요.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사례 문제를 풀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 핵심 역량도 아니고 그다음에 산업 중요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애들은 아웃소싱이 가능하다. 아웃소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선적으로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따졌어. 따지고 나서 두 번째로는 뭘 따져야 되느냐 하면 두 번째로 자, 이게 비용적인 측면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거 비용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왜 아웃소싱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하게 계속 나이키를 얘기하게 되네요. 자, 이 비용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자, 고정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가변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가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변비라고 하기도 하고 이거 변동비라고 했죠. 변동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고정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걸 예로 들어서 얘기할 수 있냐면 일단 자기가 만약에 나이키가 실제로 여기서 생산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니까 생산을 할 것인가, 내가 직접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한테 맡겨서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 이 두 개를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한번 만들어봐, 직접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일단 건물을 빌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장소, 그걸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 들어요? 임대료 들어가죠. 그쵸? 임대료나 무슨 뭐 관리비 같은 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임대하고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관리자, 늘 상주하는 관리자들 있죠? 관리자한테 급여도 지급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은 고정비야. 생산을 하든 생산을 하지 않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죠. 이게 고정비야. 고정비의 개념은 생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동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생산이 늘어갈수록 비용도 같이 증가해 가는 것. 자, 이걸 변동비라고 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나이키 운동화 하나를 만드는데 3만 원이 원가로 들었어. 그럼 2개 만들면 6만 원, 3개 만들면 9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변동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원가 같은 것들은 이제 이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자체 생산을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웃소싱을 한번 해볼까요?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그냥 자기가 이제 이 회사, 이 주문자는 하나당 얼마를 주기로 했다라고 해서 무슨 뭐 A라는 회사한테 아웃소싱을 맡겼으면 야, 운동화 하나 만들 때마다 내가 4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사면 빵원, 하나 살면 4만 원, 2개 사면 8만 원 이런 식으로 비용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고정비도 없고요. 고정비가 없고요. 변동비도 따로 없어요. 변동비 따로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고정비와 변동비가 드는데 얘는 고정비와 변동비 안 들어. 선생님 뭐 하나씩 4만 원씩 준다면서요.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구매 비용이죠. 구매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구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지 고정비나 변동비라고 하지 않아요. 자, 구매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구매 비용만 드느냐?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드느냐면 자, 일단 공급자를 탐색해야 되죠. 탐색비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나이키가 아웃소싱을 한다니까 와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기술이 잘 만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38,000원에 해드릴게요. 그러고 했더니 C라는 회사가 와가지고 저희는 이런 기술이 있고요. 저희는 37,5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입찰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급자 탐색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계약비가 들어가요. 자, 계약할 때 무슨 선수금을 낸다거나 하는 계약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구매 비용 들어가고 이렇게 세 가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고정비와 변동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구매 비용이랑 이런 공급자 탐색비나 계약 비용 같은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게 있죠. 자, 그래프로 그린 게 그래프를 계속 그려놔야 되니까 여기다 그릴까요?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생산비입니다.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합시다.
이건 생산량. 자, 일단 지금 쉬운 거부터 볼게요. 아웃소싱을 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아웃소싱 하면, 자, 이게 하나도 안 샀다라고 하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죠. 하나 들면, 뭐, 하나 사면 4만원, 두 개 사면 8만원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판매비용 이렇게. 0점부터 시작하겠죠. 그치?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미 다 만들어진 걸 사는 것이니까 좀 가격이 비싸겠지.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어때요? 조금 더 가파르겠지. 그래서 기울기는 좀 가파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자, 자체 생산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자체 생산하면 기본적으로 전혀 생산을 안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가 전혀 생산을 해도, 전혀 생산을 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비용이. 자, 이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고정비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정비예요. 자, 그러니까 고정비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해요? 약간 아웃소싱은 하나당 구매 비용이 비쌀 테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높았죠? 근데 얘네들은 그 다음부터는 변동비만 내면 되니까 변동비는 어때요? 조금 싸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기울기가 아주 완만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지점이 만나는 이 지점을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Q-라고 되어 있네요. 얘가 Q-입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여기 이 Q 지점까지,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지점, 요 안에서는 뭐가 더 비용이 높아요? 자, 이거는 자체 생산하는 게 비용이 높죠? 이럴 때는 아웃소싱이 유리한 겁니다. 아웃소싱이 비용이 더 낮은 거잖아요. 이게 아웃소싱이 비용이 낮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 봤더니 어때요? 아웃소싱이 비용이 더 높죠? 그렇지? 자, 이게 자체 생산이 비용이 더 낮은 부분에 있잖아요. 이거 비용이잖아, 비용. 비용은 낮을수록 좋은 거지. 여기는 이 구간에서는 얘가 더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자체 생산이 더 좋은 구간이 되는 거죠.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고정비가 늘었어요. 이 고정비가 이만큼이었는데 약간 물가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바람에 고정비가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생기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런 기울기, 변동비는 똑같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Q-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뭐야? 아웃소싱이 유리한 지점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거겠네. 그죠? 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이해하셨나요? 아, 선생님 너무 작게 그렸나? 알아먹겠지? 알아먹을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어. 자,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위에 있느냐? 위에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위에 있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이 Q-지점 왼쪽으로 보면은 아웃소싱을 선택하게 되고 비용이 낮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얘가 더 낮으니까. 그렇죠? 자체 생산이 더 낮으니까 자체 생산을 선택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 이 비용까지 따져가지고, 근데 지금 생산량이 어느 정도? 한 요 정도가 생산량이야. 그러면 아웃소싱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아웃소싱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봐봐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합쳐서 얘기해 볼게요. 핵심 역량도 아니고 산업 중요도도 별로 없어. 그래서 아웃소싱을 맡기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 근데 예상되는 생산량이 요 정도에 있어요. Q-보다 왼쪽에 있어. 그러면 아웃소싱 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좋네. 그럼 아웃소싱 합시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을 했어. 그러면 아웃소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 번째 문단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안 지우는 게 좋은데. 그렇죠?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소싱을 하기로 결정은 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을 해볼까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게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한 거예요. 자, OEM 방법입니다. 자, OEM은 이름이 뭐냐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에요. 자,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입니다. 자, 이거는 쉽게 말할게요. 쉽게 말하면 나이키가 디자인도 다 해, 물량도 정해,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요소도 다 정해서 이대로 찍기만 해 이렇게 주문하는 방식이에요. 이대로 찍기만 해 라고 해서 그 기업에서 그냥 그대로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기업은 어디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아. 이름을 남기지 않고 그냥 돈 받고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나이키가 모든 걸 집도해서 하는 방식이고 그냥 생산만 하는 거예요. 생산만 맡기는 게 OEM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주문자가 자, 특징 한번 볼까요? 자, 주문자 나이키죠? 자, 주문자가 자, 모든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지침을 다 내리는 거야. 설계서부터 디자인서부터 이건 뭐 어떻게 그 실밥은 몇 개로 해야 되고 다 정해주는 거야. 하나하나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자는 모든 지침을 그대로 다 주고요. 외주업체는 자, 외주업체는 그냥 생산만 하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지침에 따라 정해진 대로 생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죠? 이게 끝인데 자, 그러면 이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문자의 입장에서 자, 주문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자, 첫 번째 개발이나 디자인 만들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거 있죠. 자, 개발하고 마케팅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케팅에 집중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이건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드는 건 얘들한테 그냥 맡겼으니까. 그치? 자, 거기 집중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에다 하든 무슨 뭐 이건 아까 그 자체 생산하게 되면 공장도 빌려야 되고 거기서 기계도 사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덜 들겠죠. 그래서 생산 투자 비용이 절감될 겁니다. OEM을 하게 되면요. 자, 그래서 비용이 절감되고요. 그 다음에 약간 노동력, 약간 좀 인건비가 싼 데다가 시켰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인건비도 조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조금 매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겠죠. 인건비 비싼 데다가 일부러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타국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외국 진출 비용 되게 많겠죠? 비가 떨어지겠죠? 외국 진출비 되게 안 들 거고요. 그 다음에 값싼 노동력에 대한 비용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참 좋죠. 자,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외주업체. 자,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외주 생산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생산에만 집중하면 돼요. 무슨 디자인을 수정한다거나 이런 것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계속하면 지속적인 경험이 쌓이겠죠? 경험치가 올라가면 이게 기술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되게 경쟁력이 되게 높아집니다. 기업 경쟁력이 그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소득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게 장점이었다면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가 있느냐? 단점은 첫째는 얘는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어요. 기술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나이키가 어디가 있을까요? 좀 못 사는 나라에 약간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에다가 맡겼어. 근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는 거야. 야,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옆에 있는 하나의 회사를 빌려가지고 이거 그대로 만들면 되지 않아? 그래서 짝퉁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의 유출의 위험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짝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랑 되게 유사한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디다스에서 이거 기술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넘겨줄 수도 있고 되게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기술 유출 위험이 늘 산재하고 있다. 이게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니까 품질 관리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품질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외주업체 입장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외주업체 입장에서 안 좋은 점은 첫째는 얘가 독자적 권리가 없죠. 자, 독자적인 어떤 권리를 갖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고 그냥 자기는 생산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적 소유권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유권 이런 것들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익률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노하우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업을 키우는데 조금 방해가 되는 그런 게
왜냐면 자기가 이게 지식을 갖고 노하우를 갖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약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냥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만 그냥 생산만 하는 것이니까. 그쵸?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적어도 이 OEM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쫙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금 외주업체가 노하우가 쌓여가겠죠.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자기가 이제 여기서 기술 같은 걸 준 적은 없지만 적어도 나이키에서 주는 것들은 되게 쉽게 만들고 그리고 품질이 다른 데도 조금 맡겨봤는데 여기를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의 노하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OEM에서 ODM이라는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ODM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문단에 자, ODM을 설명합니다. ODM을 설명해요. 자, ODM은 자, 제조업자 개발 생산이에요. 개발 생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도 OEM도 나이키라고 찍어서 나가잖아요. 그쵸? 얘도 나이키로 찍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여기는 외주업체의 권한이 늘어나요. 자, 그러면 주문자에게 안 좋은 거냐? 주문자도 좋아요. 왜냐면 개괄적으로 야, 요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약간 개괄적으로만 지시를 줘도 되겠죠. 이때는 얘네들이 완전히 모든 지침을 줘야 되니까 다 디테일하게 다 해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ODM은 그렇게 안 하고 야, 이번에는 약간 좀 밑에 밑창을 조금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발목 위로 조금 더 올라오게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그냥 알아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그럼 OD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 자, OEM의 생산자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 ODM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자, 첫 번째가 주문자의 입장에서는 자, 개괄적인 지침을 주면 됩니다. 자, 개괄적인 지침만 주면 됩니다. 왜냐면 얘들 노하우가 있어갖고 다 개괄적 대충 이렇게 만들어! 그래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문자의 상표명으로 출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지침을 완성하는 비용이나 완성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이 좀 덜 드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이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주업체 입장에서는요. 자, 외주업체의 입장에서는 자, 첫 번째는 얘네가 이걸 개괄적으로 주면 상세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상세 설계는 얘네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규격이나 설계 변경도 가능해요. 설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주업체의 권한이 매우 늘어났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게 다른 말로 자유도가 높다 이렇게 됩니다. 자유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지적 소유권의 공유가 가능해요. 자, 여기서는 지적 소유권을 못 가졌잖아요. 얘는 지적 소유권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적 소유권 공유가 가능해진다. 자, 이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성이 되게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문성도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뭐 이건 뭐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단점이 있을까 생각해 볼게요. 자, 이게 주문자 입장에서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외주업체 변경이 어려워져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노하우가 쌓인 기업이잖아요.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가긴 가겠지만 마음이 좀 틀어졌어. 좀 삐졌어. 그래서 나 너 더 이상 안 만들래? 나이키 거 안 만들어. 나 아디다스 거 만들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나이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그러니까 외주업체의 변경이 되게 얘네 주문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의 파워가 너무 세진 거니까. 그쵸? 그런 게 있고요. 근데 얘네들은 자, 또 그러면 이 외주업체의 입장에서는 뭐가 안 좋으냐면 안 좋은 건 아니고 기술력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기술력을 유지하는 부담과 혹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별성을 유지해야 돼. 다른 기업, 다른 외주업체들과는 우리는 다르다.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어필해야지 이게 유지가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는 구분이 잘 되시죠?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번에 좀 짧게 한 것 같아요. 짧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OEM과 ODM을 비교하는 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핵심 역량이냐 산업 중요도 요거 따지는 문제가 첫 번째 문단에서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비용 분석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섞어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 역량도 아니고 그다음에 산업 중요도도 떨어지는 거라서 외주를 하자라는 결정은 했어. 근데 이게 비용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처럼 Q-에서 왼쪽에 있을 경우에는 외주를 맡기는 게 맞는데 오른쪽에 있으면 자체 생산하는 게 더 나았잖아, 비용적으로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서는 OEM과 ODM을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약간 이게 오늘 설명을 좀 빨리 한 것 같아서 좀 얘기하다 보면 독서 있잖아요. 독서를 잘하는 능력은 선생님이 이제 수능에서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독서를 잘하는 능력의 핵심은 정리 능력입니다. 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거 OEM, ODM 알면 뭐 할 거예요? 몰라도 평생 사는데 크게 지장 없겠죠. 그 다음에 무슨 외주업체 이거 몰라도 크게 지장 없겠죠. 다만 문제를 풀 때는 그 순간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느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 싸움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문제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비교 대조라고 생각해서 모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과학지 신문은 순서라고 생각해서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 방법을 아주 다양하게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다 정리 능력 연습이라는 겁니다. 정리 능력을 그렇게 연습하면 독서도 어느 순간에 문학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수능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딱 5번 답만 볼게요. 기업이 아웃소싱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품 생산에 드는 원가이다 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판단하는 건 핵심 역량과 산업에서의 중요도였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역량과 산업 중요도가 제일 먼저 따져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거. 그러니까 1번 보기에서 아웃소싱은 주로 제품의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된다. 자,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거는 비용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처럼 핵심 역량이냐 산업 중요도냐 요걸 제일 먼저 따졌죠.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제조 분야에서 아웃소싱을 결정하기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비용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게 핵심적인 건 아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비용이 싸다고 해서 나이키가 노하우를 다른 회사한테 다 줘버리면 나이키 망하죠? 그렇겠죠. 아웃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만 따져가지고 그 노하우를 다 넘겨줘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5번이 틀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A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그 비용 판단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에요. 기업이 내부 제조를 할 때 다른 비용은 달라지지 않으면 고정비만 늘어난다면 라고 했으면 그럼 이거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고정비만 늘어나면 아까 내부 생산이 이렇게 생겼던 거잖아. 이만큼이 고정비였지. 근데 이게 고정비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치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평행이동하듯이. 그리고 아까 아웃소싱을 하는 비용은 이렇게 생겼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만나는 지점이 Q 다시 이게 1이었으면 얘가 2로 옮겨간다고 하면 오른쪽으로 옮겨가죠? 그쵸? 오른쪽으로 옮겨가니까 정답이 3번인 건 맞습니다. 고정비만 늘어난다면 그림에서 Q-의 위치는 현재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이게 맞는 건데 나머지 뭐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1번 보기에서 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할 때에는 제품의 생산 수량에 따라 고정비가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건 변동비예요. 그래서 고정비에다가 X 치시면 됩니다. 이번에 기업이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비만을 변동 X. 이거는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에 변동비와 고정비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4번에서는 기업이 아웃소싱을 할 때 총 비용은 제품의 구매 수량에 의해서만 달라지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결정할 때는 다른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자, 아까 다른 비용이 있었어요. 무슨 비용이 있었죠? 기억해 보세요. 탐색비. 그러니까 아웃소싱할 기업에 대한 탐색비 그리고 계약 비용 이런 거 있었죠. 그렇지? 그래서 이걸 구매 비용, 탐색 비용, 계약 비용 이렇게 1, 2, 3번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아까 부분 돌려봐요. 자,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제품의 수량이 많아질수록 고정비가 커진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고정비는 생산과 상관없이 드는 비용이 정의 자체가 생산과 상관없이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고정비가 더 커진다 이건 아니죠. 고정비가 커질 수는 있죠. 임대료가 비싸진다거나 임금이 올라가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선 아니죠. 그다음에 3번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건데 기억이 OEM이고 니은이 ODM일 거예요. 그죠? 자,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주문자가 제품 생산의 형태를 기억에서 니은으로 변경하면 OEM에서 ODM으로 변경하면 생산한 제품의 지적 세사건을 외주업체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자, 이게 지적 소유권 공유가 가능해진다. 이거 있으니까 이게 맞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1번은 기억 니은이 바뀌어 있고요. 하나만 볼까요? 3번 보기. 주문자가 기억이나 니은을 활용하는 경우 OEM이나 ODM을 활용하는 경우 주문자는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만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 기억이나 니은에서 약간 그 설계, 그러니까 뭐 제품 개발이나 설계에만 회사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게 기업 OEM은 맞아요. 개발이나 마케팅 이런 쪽에 집중할 수가 있는데 니은은 개괄적 지침을 주고 상세 설계는 이 외주업체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니은에 대해서는 올바른 설명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가 뭐 예를 들면 나이키에서 구두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키가 구두도 만드나? 모르겠네. 무슨 뭐 가방 이런 것들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약간 뭐 패션 업체인 것 같아. 구두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뭐 여기 뭐 시계, 액세서리 다 만들어요. 패션 제품을 만드는 회사야. 근데 이제 A가 이제 그 외주 업체예요. B가 이제 원 회사 나이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가 지금 2022년에 했다가 2024년에 계약 내용을 바뀌었는데 2022년엔 OEM이었다가 2024년에 ODM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다 그렇게 계약 내용을 바꿨다. 뭐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보기 보세요. 회사 B는 나이키 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2024년 현재, 자 이건 아웃소싱을 ODM으로 바꾼 현재죠. 아웃소싱을 맡긴 회사들의 생산 과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 관리를 안 하겠죠. ODM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치? 제품의 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OEM일 때 제공하는 것이고 ODM일 때는 각각 외주업체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번에 틀렸죠.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근데 올해 수능 특강 신기하게 사회지시문이 사회 영역이 경제, 법 이렇게만 딱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번에 사회가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선생님은 좋아해요. 선생님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